심리상담소 미친 변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8년, 예, 네, 무술년, 2018년. 2018년입니다. 예, 새해가 밝았어요. 네. 예, 무술년, 예, 중독 회복 방송 미친 변기 그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빈센트. 안녕하세요, 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빈센트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제가 또 개띠거든요. 아이고, 예. 우리 개. 예, 저 네. 예, 개처럼 살아왔는데 네. 예, 훈련받지 않은 네. 훈련받지 않은 네. 길거리에 똥개처럼 살아왔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요즘 TV에 이렇게 뭐 그 반려견들 네. 이렇게 이제 뭐 훈련사들 나와서 이제 네. 훈련시키고 네. 또 이제 그 견주들이 이렇게 사랑 주면서 이렇게 네, 맞아요. 이렇게 함께 이렇게 뭐 네. 이렇게 사랑도 이렇게 네.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이런 가정들이 많이 나오는 네.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볼게요. 네. 명견으로 거듭나시길.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저는 뭐 애 키우고, 예, 키우고 화내고, 자고 자고, 먹고, 예, 일도 하고 예, 그렇게 지냈습니다. 예, 저희가 녹음을 굉장히 오랜만에 했어요. 네, 맞아요. 작년에 좀 뭐 저희들의 네. 어떤 뭐 나태함과 그리고 게으름과. 게으름과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섭외하기 힘든 연들도 맞습니다. 있었고요. 네,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녹음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해서 우리 미친병기 청취자 여러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네.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네. 그 도박 중독자 네. 남편의 그 아내분과 함께 네. 그 한 가정이 그 도박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를 오늘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네. 오늘 그 게스트분으로 오늘 바다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음. 도박 중독 가정의 회복이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막 험난한 막 그 기운이 막 느껴지시는데 네. 또 제가 처음 딱 뵙기는 첫 인상이 굉장히 좀 자애로우시고 굉장히 따뜻하시고 또 저가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통으로 그 되게 고수시구나 그런 기운이 제가 딱 느껴졌습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은 섭외를 제가 한 2주 전쯤에 했던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그동안에 뭐 어떠셨어요? 뭐 나오시는 거에나 뭐 이렇게 오늘 오시는 길에서 조금 예, 저도 그냥 뭐 별 그렇게 특별한 느낌은 없었고요. 오늘 올 때는 그 좀 가슴이 좀 두근두근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왔어요. 예, 네. 그 분명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이렇게 비록 이제 익명이지만 본인의 어떤 그 회복 이야기를 이렇게 진실하게 나누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아침 일찍부터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동안 또 저희 녹음을 위해서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그 용기와 또 그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잠깐만 해주시겠어요? 네. 소개를 어떤 식으로 해야 그냥 뭐 되나요? 편하게 이제 뭐 저희는 뭐 딱히 어떤 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회복 네, 하나만 회복. 뭐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하고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는 또 반성도 되는 부분도 있고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저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왜 웃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그게 감명이 좀 이상한 포인트에서 감명이 있어요. 네. 감명이 있어요. 뭐 보통 가족들의 입장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네. 저 사람만 바뀌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네, 맞아요. 또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의 힘든 고통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거지 이런 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나를 돌아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돌아보는 김에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네. 그 모든 한 순간순간을 한번 그러면 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남편분이 이제 도박 중독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문제가 되신 건지 좀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편은 결혼하고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그랬겠죠. 그래서 결혼하고서부터 이제 집에를 잘 안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신혼 때부터 네네 신혼 때부터 똑같네요. 네. 비슷하네요. 붕괴합니다. 붕괴되죠. 네. 네, 그래 뭐 그 과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설명을 한다 해도 끝이 없을 거니까. 네. 뭐 보통 3, 4일 안 들어오는 거는 이제 보통이고 많으면은 뭐 일주일, 열흘, 보름. 점점 늘어나셨네요. 네네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가족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야 되는 시간에 안 들어오면 이제 그거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또 도박을 하러 갔나 이렇게. 그 주로 어떤 류의 도박을? 저희는 그 기계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빠찌코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러면 그 카지노 같은 데 가서 이제 하시는. 그 이제 카지노는 아니어도 뭐 그 도박장이죠.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바다 이야기 같은 거. 네. 게임장. 불법 게임장. 같은 데서. 그럼 그거를 신혼 때 처음 아신 거예요? 이 남편이 도박을 하는구나 이거를. 네, 신혼 때는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렇죠.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뭐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안 들어오나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디인 건지 아니면은 뭐 믿고 싶지 않았던 건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집에 안 오는 횟수도 많아지는데 그때는 그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네, 좋아질 거야. 이런 분위기지. 네, 처음에는 이제 좋아질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주위에서 가족들도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이혼을 해라. 그랬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내가 이렇게 잘 하면 끊어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내가 나를 믿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잘 해주면은 저 사람이 끊어지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해주면 끊어지겠지. 아이를 낳으면 좀 정신 차리겠지. 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가정이 있으니까 이제 책임지겠지.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결혼을 아직 안 해서. 그 결혼을 한 거하고 아이를 낳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국과는. 네. 그러니까 심할 때는 뭐 옆에서 진짜 뭐 그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뭐 옆에서 마누라가 죽어도 모른다. 뭐 마누라도 팔아 먹는다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한다고 해야 되나요, 본인이? 오로지 이제 내가 빨리 가서 돈이 한 푼이라도 생기면 빨리 가서 도박을 해서 돈을 따야지 이 생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족이나 뭐 일이나 이런 것들에는 집에서
굶고 있어도 몰라요. 아, 네. 제가 이제 딸아이를 낳고 그 이제 얘기를 하려면 너무 복잡한데요. 네. 아, 이제 딸아이를 낳고 이제 덕소라는 데로 이사를 갔었어요. 네. 서울에 살다가.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 이사 간 데고 또 알지도 못하고 이제 뭐 지금 같으면은 이제 주인집 아줌마한테 뭐 좀 얼마라도 꿔주세요. 남편 오면 드릴게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뭐 없이 사는 사이에 이제 남편이 이제 월급을 타가지고 와야 되는데 며칠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는 잘 우유를 안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젖만 먹으려는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도박이라는 것보다 그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돈이 우선. 해결이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남편분이 도박을 하시는 거는 모르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아니면은- 모르고 결혼했죠. 그러면 언제 그러면 알게 되셨어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이제 일에 짐작만 하다가 네, 심해진 거는 네네.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사 갈 비용을 이제 가지고 온다는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 계약은 다 끝났으니까 이사를 들어올 사람들은 이제 벌써 이미 짐을 가지고 왔고 그치. 저희는 이제 사람도 안 오고 지금 돈도 없는 상태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사 온 사람이 짐을 이미 갖고 왔기 때문에 저희 짐을 이제 그냥 무조건 바깥으로 다 나왔죠. 저희 짐이. 근데 그때 이제 터덜터덜 걸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친정이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진짜 심각한 도박에 빠져 있는 거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럼 그 이사 비용과 집 들어갈 비용을 다 가지고 도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우선은 그 남편분한테 들어가면 그 돈은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돈이네요. 네. 그러니까 월급도 그렇고. 네. 그러면은 생활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웠죠. 네. 근데 이제 뭐 항상 뭐 월급을 타면은 다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뭐 얼마 한 번씩 이제 얼마 조금 갖다 주기도 하고 어, 뭐 아이 어렸을 때는 뭐 제가 특별하게 또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새로 또 이사를 갔으니까 거기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네. 네. 이게 아예 그 생활 자체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또 네, 나이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박 중독자 그 가족분들이 가장 힘겨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생활 자체도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문제다 그치. 네, 보니까 맞아요. 예, 그냥 뭐 돈을 안 갖다 주는 건 둘째치고 이제 있는 돈 있는 돈 다 쓰고 갖다 쓰니까. 또 이제 그 거짓말하게 되고 네. 예, 또 이제 그 거짓말이 아예 그냥 이렇게 배 있어요. 말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뭐 가족만 힘들게 하면 괜찮은데 이제 뭐 아는 사람 뭐 친척이건 전부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이제 빌려서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까지 못 사게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남편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회복을 잘 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은 그 도박을 하셨던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언제부터 그랬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 25년 넘게 네. 어마어마하죠. 그동안 결혼 생활이나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여자의 삶을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남편 돈을 안 갖다 주는데 네. 어떻게 그리고 막 많이 싸우셨어요? 싸움도 했죠. 뭐 안 해본 게 없죠, 사실은. 음. 울기도 해보고 뭐 애원도 하고 어. 달래도 보고 어. 협박 아닌 협박도 해보고. 근데 이제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언제 하셨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는 거는 이제
그 GA 모임을 다니면서 그 혹시 선생님 먼저 나가시게 된 거예요? GA 가족? 모임을? 남편이랑 같이 나가시게 처음에는 이제 같이 나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니게 되면서 이제 그 가야 할 시간이 있잖아요. 가야 할 시간이 있는데 이제 시간쯤 돼서 남편이 안 오면 이제 도박을 하러 간 거니까 그때는 이제 저 혼자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GA에 가서 처음에 이렇게 딱 눈에 들어왔던 그 구호가 하늘 버리고 신께 맡기자. 이제 다른 것들도 많아요. 뭐 하루에 살자, 뭐 단순하게 하자. 거기에 진짜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자. 근데 저는 정말 그 하늘 버리고 신께 맡기자 그 말이 너무 이렇게 확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늘 버리고 하늘. 네, 왜냐면 제가 그동안 살면서 20년 동안 네, 한이 정말 얼마나 네, 아주 쌓이다 못해 넘쳐 흘러가지고 진짜. 예, 분화구가 돼서 나올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진짜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제가 한이라는 생각을 못 했었나 봐요. 한을 버리고 신께 맡기자 하니 그 말이 아 맞아. 내가 한을 버려야지.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이제 지혜 모임에 나가고 나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늘도 보이고, 귓가에 피어 있는 꽃들도 보이고. 네. 그 전에는 저희 집이 14층이에요. 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막 탁 트여서 보이는 것도 많은데 볼 줄을 몰랐죠. 그러면 남편분이 25년 동안 도박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지혜에 나가게 된 계기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회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네, 지혜가? 네. 그러면 거기에는 뭐 어떤 계기로 해서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도박이 심해진 거를 이제 가족들도 알게 됐잖아요. 그 이사하는 뭐 이런 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아니 이제 다른 친척들이요 다. 네 이제 뭐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시댁에서도 알게 되고 이제 시어머니는 잘 모르시지만 이제 아직 모르세요?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그 전엔 잘 모르셨죠. 제가 뭐 말을 말씀을 안 안 했으니까요. 하셨구나. 네. 속상하실까 봐. 네, 그냥 뭐 나 하나 고생하고 참으면 되지 이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 아침마당이나 그 여성시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니까 저도 이제 이 지혜 모임이라는 데 단도박 모임을 나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친정 언니한테서도 그렇고 저 이제 시누이도 한번 거기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남편이랑 이제 같이 처음에 나가게 됐죠. 아 그러면은 남편분의 자의보다는 네. 이제 아내분과 그 주변 이제 친척분들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자의반 타의반? 그럼요. 네, 이제 뭐 거의 뭐 타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25년 동안 네. 남편이 도박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거치셨는데 그 25년 동안 내가 이렇게 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견디셨나 이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 저도 그게 그러니까 뭐 왜 자식 때문에 뭐 이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뭘 지킨다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고 그냥 무조건 그냥 견뎠던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왜 네. 견뎠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를 물어보시니까 지금 그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아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 왜 이혼을 뭐 안 하고 그러고 사느냐. 근데 뭐 이혼하려고 서류 작성까지도 해봤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그렇죠. 이제 한번 해보고 나니까 물론 이제 또 다시 그걸 어렵게 또 반복하면서 그거를 시도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아마 그냥 이 사람이 아니고 제가 좀 약간 그 남자들에 대한 안 좋은 좀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아니고 내가 다른 남자를 또 다시 뭐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은 아마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내 네. 짝이고 그냥 어쨌든 살아가야 되는 그냥 거라고. 네, 어. 그렇게.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셨다는 네. 그런 느낌인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좀 무식하죠. 근데 왠지 그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25년 동안 사실 선생님 안에는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제 또 다른 이제 바다님이 계신데, 그럼요. 근데 이제 뭔가 그거를 그냥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참고 견뎌야 된다는 어떤 계속 어떤 스스로에 대한 암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조금 아마 있으셨던 것 네,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한테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칭찬보다는 무조건 착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아. 네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결정이나 나 스스로의 그 살아가는 힘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고 이렇게 살면서 아마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부모님의 영향이 네 많죠. 그 양육 과정 중에 그 선생님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해서 이렇게 뭐 한 뭔가를 적이 없어요. 뭐 실행을 시키다기보다는 그냥 네 가족 문화, 어떤 가족의 결정 이런 거에 그냥 그쵸. 잘 따라가고 순응하고 그냥 순리에 따라가기만 하면 네. 그냥 너는 착한 아이다. 이제 그런 인정을 그냥 받으면서 살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남편하고도 헤어지지 못하고 살았던 것도 네, 그럴 수 내가 있겠네요. 이렇게 참고 살아야 착한 어. 사람이지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럴 수 내가 있겠네. 이렇게 네,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힘들어진 남편을 내가 품고 살아야 음, 내가 견디고 착한 살아야. 사람이지. 네.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기하다 이게- 보니까 저도 소름 끼치네요. 정말. 예. 그렇죠. 이게 사실 그 도박 중독자랑 산다는 그 삶이 말로는 그러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정지돼 있는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약간 하루하루 참고 견디셨다는 말이.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GA 모임에서도 하루하루에 살자. 오직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루만 잘 버티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지혜를 이렇게 그런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알면 이 받아들이는 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걸 또 실천하기도 잘하고요. 정말 바다와 같으신 그 착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뒤돌아보시니까 그런 생각이 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떠세요? 지금 그 말이? 근데 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그 순간 들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너무 오랜 세월 그러고 살아서 음. 그게 절대 안 돼요. 근데 맞아요. 사실 제가 그게 착하지 쉽진 않고 않아요.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착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네. 나는 왜 생각이. 근데 그게 안 돼요. 음. 뭐 지금 뭐 제 나이가 50도 넘어서 60이 다 돼가는데 그 많은 세월을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은 또 뭐 시댁 신우들도 그렇고 언니가 너무 뭐 착하고 뭐 천사 같고 갑자기 울컥하려고 그래. 화가 올라오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네, 저 천사 같고 네, 나 천사 시대 식구들 싫거든요. 천사 진짜 싫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저도 그 말 들으니까 엄청 답답하거든요. 그 내 안에 어쨌든 내가 뭐 착해지려면 많은 걸 누르고 그렇죠. 참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지속되셨던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넌 착한 아이야 그러면은 뭐 때도 못 부리고
뭐 네, 해달라고도 못하고. 저는 부모님한테 반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머리 스타일이라도 한번 반항을 일으켜서 막 이렇게 좀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못 해봤어요. 뭐 그 정도는 지금은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초록색으로 염색을 한다거나. 근데 저는 못하지만 이렇게 남들이 뭐 진짜 그야말로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든 빨간색으로 하든 저는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보기 좋고 그 사람이 저래서 뭐 쟤는 뭐 좀 이상한 아이일 거야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 착한 아이로 살아야 됐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착한 아이로요. 이게 이제 성인 아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그죠? 됐죠. 예, 그러니까 예. 몸은 이렇게 어른처럼 컸는데 음, 이제 내 안에는 그 어른으로서 이렇게 뭔가를 책임지고 내가 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 그 부모에게 교육받은 아니면 그때 환경으로부터 주입된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데, 맞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님한테는 그게 착한 아이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좀 여장부. 여장부. 네. 뭐 그냥 뚝딱뚝딱 하면 뚝딱뚝딱. 정말로 집도 지을 정도로 에너지가 네. 엄청 네. 많으셨구나. 그리고 굉장히 성질 급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와라 했으면 바로 가야지. 조금만 뒤돌았다 가도 벌써 혼나요. 막 그리고 이제 뭔가를 시키시려고 했는데 또 뭐 해라 해서 안 하면 벌써 막 야단 나죠. 그리고 이제 당신은 벌써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아버지는 이제 술을 많이 드셨고요. 근데 이제 뭐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서 그것 때문에 뭐 저희한테 뭐 해를 끼치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폭력을 쓰셨거나 폭언을 쓰신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음식이라든지 뭐 설거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오히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님이 일을 하시고 뭐 아버님이 무슨 바뀌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제 같이 장사를 했었거든요. 장사. 그러니까 어렸을 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저는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없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 전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세요? 네. 아. 왜 그런지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 가면서 옛날에는 그 해삼이나 멍게 이런 거를 리어카에서 아주 옛날 얘기죠. 네. 이렇게 오핀으로 해가지고 초장 찍어 먹고 이랬거든요. 아니면 이제 칡. 찝찝. 예, 이렇게 그냥 그 전에 즙보다는 그냥 이렇게 뜯어 먹었죠. 네. 그 기억이 있고 그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가 되게 성격이 급하시고 약간 불같으시고 네. 아버님이 좀 술을 드셨지만 자상하시고 굉장히 가정교육을 잘 가정교육. 시키셨어요. 아버님이요? 네. 그러면 어떤 집안에서 그러면 뭐 가장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거는 그래도 그렇게 충실하게 하셨다고 볼 수는 없죠. 장사를 같이 하셨죠. 네, 장사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당신 가슴에 뭔가 이렇게 그 양반도 한이 있었나 봐요. 지금 돌이켜볼 때. 네, 이 뭐라 그러나 더위를 못 참고요. 비가 오면은 이제 막 그 비를 맞으면서 밖에서 이제 약주 당연히 드시고 막 비를 맞으면서. 비를 마시면서 저는 그러니까 알아요. 그게 독특한 그 자기만의 뭔가 세계가 있구나.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 모습이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떠올리면 어떤 좀 마음이 드세요? 그렇게 별다른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했을 때는 뭔가 가슴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셨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되죠. 네. 힘들어 보이셨구나. 네.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기억에 나는 부분부터 해서 네. 그 아버님을 대했던 바다님의 태도랑
어머님을 대했던 바다님의 태도가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님은 좀 뭔가 자상하시고 엄마 근데 또 무서워지면서 다른 어머니는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불같이 화를 내시고 네. 근데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음. 저는 뭐 엄마한테나 아버지한테나 대하는 건 똑같았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착하게. 착하게 그렇죠. 말 잘 듣고. 네. 그럼 어떻게 아이가 그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네. 착할 수가 있죠. 저는 착한 아이는 키워본 적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상하잖아요. 말도 막 이거 해 그럼 이거 딱 하고 네. 저거 해 그럼 저거 딱 하고 이게 족세게 너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저도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기는 한데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기복이 심했거든요. 집에서 잘 될 네. 때니까 안 될 때니까. 잘 근데 때 너무 잘 되고 그게 뭐 아이죠. 네, 맞아요. 그죠? 아이의 그게 그게 아이예요. 아이의 순수한 네, 모습이에요. 네. 근데 항상 착했다고 늘 그러니까. 착하기만 하는 거랑 늘 이렇게 네, 뭐 엄살 부리거나 떼쓰거나 하는 게 늘 그렇다는 거는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게 이어져서 지금도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뭔가 뭐 내 스스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안 갖다 주면 보통 부인분이 돈을 벌거나 하시는데 네, 그것도 그냥 잘못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네. 그냥 참고 사시고 이렇게 하시 이런 모습이 너무 또 그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생계가 그렇죠.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아이가 컸을 때는 당연히 이제 일을 시작했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사실 뭐 특별한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배움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겠죠. 내가 어디 가서 뭘 막 이렇게 한다는 그게 그러니까 자신감이 그것도 없는 힘드셨을 거죠. 것 같아요. 돈을 벌어 그거 오신 너무 것도 힘들죠. 되게 네. 두렵고 자신감이 없으시고 내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내 자신도 싫고 견디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그냥 생각이 나요.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 그냥 뭔가 휩쓸려가면 뭔가 이제 뭐 돌덩이라도 졌던가 아니면 뭐 주변 사람한테 뭐 구조를 요청한다던가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어떤 행위가 조금 있어요. 그 간절함 같은 게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없게 하는 그냥 순리대로 가게 하는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떤 자기 내면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힘에 빨려 들어간다는 느낌이랄까? 그냥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내가 체념한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난 뭐 남편이 도박 중독을 했고 난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떤 그 체념이라는 느낌보다 네,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 느낌은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냥 체념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막 어떻게 막 내가 나서서 막 싸우고 어떻게 뭘 해결을 하고 막. 이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내적 갈등이 얼마나 크셨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괜히 저 자신을 미워하면서 그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왜 이제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오면은 일단 연락이 안 돼요. 네, 전화 뭐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아마 그거는 있었어요. 그 전화기를 그냥 확 집어 던져가지고 그 깨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어요. 던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던졌어요. 아유, 지금 조금 내심 시원한 포인트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저기 제 전화기 좀 드릴까요? 이거 할부로 참. 근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화기를 만약에 던지면 필요한 거기는 하니까 또 다시 사야 되는데 돈은 없고. 아이고, 그러니까 네, 아마 그랬어요. 비참한 거죠. 답답함이 되게 많이 느껴지네요. 네. 그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렇죠. 예, 확 포기를 하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렇다고 뭔가를 또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 뭐 남편한테 어떻게 좀 하자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는 음. 내가 너무 정말 너무 착하게 사셨어요. 아유 착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도박 중독인 남편을 따라서 음. 그 사람이 뭘 하면 음. 같이 하자고 하면 하고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온전한 정신이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 그게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로지 부모님 의지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남편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와 상관없이 이제 그때는 또 남편을 의지하고 그냥 네. 그 남편이라는 어떤 그 대상이 흔들리든 어쨌든 그냥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네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남편이 부모님 대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알았어요. 네. 그런 느낌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생각을 하면은 절대 이해 못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 그 그지. 남편이 의지하고 사는데 이 고목이 없다고 또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서웠어요. 사실은. 무섭죠. 그게 훨씬 더 무서우셨나 봐요. 네. 혼자 되는 그 게. 도박 그 견디는 것보다 네. 혼자 뭔가 내가 그냥 스스로 산다는. 만약에 남편이랑 이렇게 헤어져서 산다면 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냥 껌껌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부모님 대신 음.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음. 친구가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막 성격이 활달해가지고 막 아무나 사귀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갇힌 생활을 저는 너무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냥 집하고 학교, 학교하고 집. 사회생활 할 때도 직장에서 집, 집에서 직장 이것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뭐 폭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관계가 없었던 거죠. 말하자면. 사람하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죠. 이렇게 따뜻하시고 또 보자마자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뭐가 이렇게 관계하기가 좀 어렵게 이렇게 맞았어요. 딱 볼 때는 어디 가서든지 잘 어울리고 이렇게 잘 이야기하실 것 같은 느낌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네. 지금은 많이 회복되신 상태라. 제가 그러니까 저를 저 자신을 좀 많이 만나보고 그래요. 그리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늦은 나이에. 그럼요.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친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을 터놓고 내가 네.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네, 그게 없다 보니까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뭐 혼내는 부모도 거기에 의지하고. 그렇죠. 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아, 참. 의문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예, 그렇게. 얘기 이제 나누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이 좀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부모님처럼 의지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프네요. 네. 그 도박 중독자인 남편이 도박을 하는 고통도 크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남편이 떠나가는 게 더 큰 네. 고통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계속 이제 그냥 붙잡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물어보면 왜 뭐 그렇게 뭐 헤어지지 못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알게 됐네요. 사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아, 역시 고수시네요. 네. 네. 아니 오히려 감사해요. 음. 이게 좀 명확해졌잖아요. 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진하게 보이니까 네. 훨씬 좋죠. 앞으로 제가 살아갈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네. 네, 그럼 그 막 급류 휩쓸려 가시다가 그 지혜라는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네요. 네. 네. 그렇게 이제 회복이 시작되신 건가요? 네. 그 GA 나가고도 오래 걸렸죠. 아, 나가고도 오래. 네. 이제 GA 뭐 어떤 사람들은 GA 뭐 한번 나가면은 뭐 바로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그렇죠. 끊어지는 줄 알고 이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여러 종류예요. 그렇죠. 뭐 사람. 네. 근데 정말 그 모임에 나와서 바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뭐 한 100일 동안 도박을 안 하면 이제 100일 잔치를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와. 1년 동안 안 하면 1년 잔치를 해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저희는 100일 잔치 한 번 해봤나요?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 모임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마다 나는 이달에도 뭐 도박을 또 했어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못 끊는 사람들은요. 그것도 그 사람한테는 본인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예요. 그게. 그렇죠. 네. 모임에 가서. 네, 자기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또 남들은 막 이렇게 잘 하고 가는데 맞아, 비교도 되고. 네, 나는 왜 못하나 맞아.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음 가자마자 이렇게 단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한 번에 그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오랜 세월 한 건데 그리고 자기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그냥 어느 정도 다녀도 남편이 이제 뭐 이게 단도박을 못 하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만 나가자고 했어요. GA를. 네. 왜냐면은 거기 나가면서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차피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도박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예, 굳이 나가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만 나가자고 했죠. GA를 다녔던 기간이 정말 어느 정도 되세요?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제가 그게 참 무슨 일을 하거나 뭔가 사건이 있었으면은 그게 몇 년도인지 몇 년 전인지 이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시간 개념. 그런가 봐요. 요즘에 들어서 제가 그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도 그게 언제였었지? 몰라요. 근데 오래 다니지는 않았어요. 한 3, 4년 다녔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네. 뭐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뭐 느낀 게 있으실 것이고 그럼요. 또 선생님도 선생님 나름대로 어떤 느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 그럼요. 다니면서 혹시 뭐 어떠셨어요? 근데 다니면서는 이제 남편도 사실 그거 다니면서 좀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노력을 하는 게 보였죠. 네.
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노력을 했겠지만 이제 이 일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저는 이제 근데 본인도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고 저는 이제 이게 병이라는 거 병이고 그러니까 뭐 환자가 뭐 잘 지내다가 몇 년 있다가 뭐 얼마 있다가 다시 이 병이 재발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그게 진짜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네. 병이라 생각하면 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진짜. 병이라는 말이 저는 오히려 다행스러웠어요. 맞아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아파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제일 가장 중요했던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일부러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네. 진짜 되게 큰 깨달음이네요. 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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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할까 그러니까. 이랬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저러는 걸까 아니라는 거가 큰 위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왜 이제 저도 거기 나가면서 저도 그거를 해봤어요. 이 사람이 뭐 100일을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중독이어서 심해서 그렇지만 그냥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만약에 제가 나 이제 오늘부터는 일기를 꼭 써야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해보는 거죠. 근데 그게 100일을 제가 일기를 계속 잘 쓰고 가나 해보는 건데 안 돼요. 안 돼요. 네. 저도 늘 그거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느껴보면서 저 사람도 그렇겠구나. 저 사람도 자기도 이렇게 도박을 안 해야지 생각을 하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일기를 써야지 100일 동안 써봐야지 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게 안 되는구나. 그거를 훨씬 아니까 크죠. 예, 그거를 아니까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저도 부족한 게 많은데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볼 때 저도 부족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남편의 오로지 그 도박 문제로 그러니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나는 잘났어. 나는 뭐 이렇게 나는 괜찮은데 너가 문제야. 이렇게 예, 그랬었는데 이제 지혜 다니면서 나도 문제가 많고 어떻게 보면 똑같죠. 네. 그걸 깨달으시. 네. 그러면서 이제 이해도 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제가 뭐 뭔가를 이렇게 해본다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를 못 하니까 저 사람도 못 할 거니까 그걸 기다려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진짜. 네. 이게 아까 선생님께서 네. 그러니까 집, 일, 학교 이렇게만 다니시다가 어떻게 보면 지혜를 나가신 것이 모르겠어요. 그 동안에 뭐 선생님이 살아온 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를 나갔던 게 어떤 집, 일, 학교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럼요. 네, 사건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커다란 전환점이죠. 네. 이제 많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 제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정말 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이게 그 가족들은 네. 내 남편이 어디 가서 마약을 한다, 뭐 도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못해요. 예, 그거 엄청 병이죠.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고 이제 행여나 이제 뭐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 하더라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냐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헤어져. 뭐 해 그야말로 정말 헤어져. 그래, 헤어져. 좋은 남자 많아.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받는 느낌. 네, 이해는 받지 못하고 상처가 돼요. 뭐 제가 뭔들 안 해봤겠어요. 그런 저한테. 그러니까요. 네. 뭔들 안 해봤겠어요.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제 더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하고도 단절되고 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때거리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하고 만나더라도
하다못해 찹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자꾸 이렇게 사람하고의 벽을 너무 많이 쌓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지혜 가니까 제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 방법을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지혜는 이렇게 가족이 같이 나가나요? 네. 나가는 거는 같이 나가는데 이제 장소가 달라요. 따로 따로 모이는 해요. 거구나. 예. 왜냐면은 그 사람네들 가족이 있는 데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가족 모임 따로 네네. 또 그 가족은 대상자 가족끼리 따로. 네네. 이렇게 좋네요. 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네. 여기 종로에 있는 데인가요? 어디? 여러 군데 많아요. 네, 서울도 뭐 여기저기 많이 있죠. 네. 지방에도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바다님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시면서 네. 이제 남편분도 변화가 좀 네네. 같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만 바뀌면서 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바뀌어야 제가 바뀌니까 저 사람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중독자들이 어딘가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뭐 지혜를 나간다던가 뭐 AA를 나간다던가 네. 뭐 종교를 갖는다던가 뭐 상담을 받는다던가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 할 거 다 하고 온 거거든요. 그죠. 예. 근데 이제 할 거 다 해보고 또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노력을 해봤겠어요. 그럼요. 그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네. 그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받는다는 느낌. 네. 내가 이해받고 이 사람들은 내가 겪은 고통을 잘 알고 있고 나에게 공감해주고 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고 회복이 어렵다는 거를 이렇게 알아주고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사실은 마음의 문이 열려야 네. 예, 이 문을 맞아요. 여는 게 굉장히 힘든데 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어떤 그 주변에서 이렇게 끌고 가려는 외적 동기보다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자발적 동기가 사실은 중독자 자신에게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이해받고 수용받고 이제 공감해주고 이제 네. 그런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중독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이 볼 때는 뭐 그야말로 뭐 결단력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의지가 약하다. 네,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책임감이 없다.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혜에 나가면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든지 안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잘 해보기 힘들어요. 위해서 네. 예, 얼마나 노력을 해봤는가 과연. 그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도 네. 많잖아요. 뭐 많죠. 아이스크림 먹는 거, 뭐 군것질이나 빵 먹는 거? 막 이런 것도 라면 이런 것도 그 한 달 가기가 어려운데 100일이면 진짜 네, 그거는 정말 예, 비교할 어마어마한 수 거예요. 없는. 예, 근데 그것보다 우리 라면을 끊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더 힘들죠. 그 고통과 갈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오랫동안 당연히. 그 매일매일 해왔던 습관적인 것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뭐 네. 상상할 수가 없네요.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지혜를 나오시고 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일단 회복은 계속 일단 한번 이제 발을 들여 놓으셨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은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이후 지혜를 그러니까 나가시지 않은 이후에는 그럼 어떠셨어요? 나가고 난 네, 다음에요. 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나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지혜 모임에서 그러니까 이제 협심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치. 그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노력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 다닐 때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조금 신경 써서
데리고 어디를 놀러를 가주고. 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왜냐하면 저희 애들이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아빠랑 놀러 갔던 거. 네, 네. 그게 아이들이 몇 살 때였어요? 그 초등학생이죠, 뭐.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러면 그랬던 그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은 그랬겠지만 그때의 느낌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다르죠. 예, 네, 확실히 네. 다르죠. 그 뭐, 전에는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무조건 어쩔 수 무조건 없이. 갔다면, 예. 이제 예. 지혜 네. 나가고 나서부터는 좀 이렇게 노력하면서 어떻게든지 음.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음. 다가가려고 하는. 그 굉장히 고마웠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네. 뭔가 그러네요. 그 중독에 파묻혀 있어서 자기 자신에 갇혀 살다가 어떻게 보면 그쵸. 이제 가족. 가족에게 이제 네, 네.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네. 아, 그래서 뭐 감동적이네요. 네. 제가 뭐 지혜를 나왔지만 거기서 얻은 게 굉장히 많죠. 네. 일단 저는 거기서 제가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빛도 보고. 하늘 내려놓게 예, 되고. 예. 하늘 내려놓게 예. 되고 평온함도 예, 예. 그럼요. 평온함도. 아. 그리고 이제 뭐 살아갈 수 있는 희망 같은 것도 보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혜를 나와서는 이제 지혜 나와서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박이 안 끊어지니까 저희는 이제 저도 우연찮게 이제 그 한마음 선언이라는 게 절이에요. 이제 선언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무슨 뭐 하는 데인가 이러는데 이제 그 한마음 선언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관악역 맞은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거기서 이제 큰 스님 법문이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세상도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사실 세상 아무것도 없죠. 네.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세상도 벌어졌고 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예, 내가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아이들도 낳았고 그래서 모든 일은 나로부터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원망하느냐 이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위로가 되셨어요. 크게 들어왔어요. 그렇네요. 네. 그럼 거기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거기는 우연치 않게 이제 네. 제가 장사하고 있을 때 원래 그러면 불교 신자가 아니셨어요? 원래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뭐 저기 잠깐 이제 학생회 좀 잠깐 나갔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뭐 그렇게 사니까 뭐 절에를 간 그런 뭐 생각조차도 엄두조차도 네. 그렇지. 네. 그 우연한 기회에 네, 우연히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그 불교 신문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어떤 그 기억을 잘 못한다고. 이제 그 불교 신문을 읽으면서 어느 말이 탁 저한테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같이 이제 가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잠을 자는데 이상하게 며칠 동안 계속 4시에 잠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그거를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새벽에 오라는 건가? 이제 새벽 예불이 4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신문을 줬던 사람한테 새벽에 새벽 예불을 같이 가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가고 싶었는데 차가 없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새벽 예불을 다니게 됐죠. 뭐 잠은 한 혼자서 서너 다니신 시간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갔죠. 저한테 이제 신문을 줬던 분이요. 네. 그분은 이제 가고 싶었는데 새벽엔 차가 없잖아요. 이제 네, 버스가 네, 그 네. 대중교통.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둘이 같이 이제 한 1년 정도 다녔어요. 근데 제가 딱 지금 와 닿는 게 네, 바다님이 내가 없이 사셨잖아요. 네, 근데 그 스님이 네, 모든 것은 너로부터 네, 네, 네. 나로부터 네가 다 만든 것이 그래서 나를 좀 찾았다는 느낌이 좀 그때 딱 그게 꽂히신 네.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네요. 예.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뭐 내가 있다 이거보다는
그냥 아 맞아 나 때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착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네. 맞아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나로 인해서 남편도 뭐 음. 솔직히 저 아니고 다른 사람 또 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래 남편도 있고 제가 있어서 뭐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음. 아 그래서 내가 좋아했나 보구나 그 음. 말을 나를 찾게 해준. 네. 그럼요. 나 그러네요. 존재를 네네 그랬군요. 어머나 그래서 어머나. 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새벽 4시에 차를 타시고 네. 그렇죠. 새벽 4시에. 그한 1년을 그렇게. 네, 그러면서 제가 남편 도박을 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자기 옷 하나 제대로 못 사입고 식구들 제대로 이렇게 먹이는 거 입히는 것도 못하고 저렇게 그 도박에 빠져서 저러고 사나.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뭐 도박을 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제발 사람답게만 살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마음으로. 네, 정말 그러니까 진심이죠. 그냥 그렇게 써서 그때는 이제 뭣도 모르고 그거를 뭐 복전화면에다가 그 편지를 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뭐 당장 뭐 돈만 원도 정말 아쉬울 텐데 그냥 뭐 얼마 정도 딱 이렇게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트에. 그래서 넣었는데 그날 밤 꿈에 이제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어떤 공간에 스님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아 그래도 스님들이 그 이제 편지를 읽으시고 그래도 생각을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남편도 처음에는 그 절에도 이제 저 혼자 갔죠. 그렇죠. 남편만 갔고 근데 너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본인도 지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도 네 그거 아무리 좋은 것도 25년 이상 네네 없어요. 네네 그러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지 좋아서 저러고 저러지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네네 스스로. 너무 이렇게 자기도 너무 지쳐 있는 상황에 제가 이제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는 또 무슨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는 걸 못하게 하고 그냥 절에를 나가라. 이제 사시예불이라고 11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냈어요. 안 간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쳤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러니까 출근하듯이 갔어요. 11시에.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봉사도 많이 하고, 예.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 좀 순화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사람답게. 네네, 사람답게. 그야말로 지금은 정말 사람답게. 네, 그 너무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고, 아, 내가 그동안 그래도 그렇게 버티고 살아온 게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살아오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 들죠. 남편분은 그러면 거기 이제 마침 11시마다 출근하는 식으로 계속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거기를 이제 계속 다니시면서 이제 회복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 남편분은 거기서 뭐 어떤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했죠. 봉사를 많이 했고, 거기는 이제 이게 뭐 어떤 종교가 이렇게 딱 이름이 돼서 나가도 괜찮나요? 상관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저기는 그 광명에도 지원이 있어요. 광명선원. 네. 거기는 그 탑공원이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다비식 할 때 그 태우는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를 이제 이렇게 기름 먹이는 거. 기름 먹이고 말려서 또 다시 기름 먹이고 또 말리고 또 기름 먹이고 수차례 해야 된대요. 그거를 한 달 넘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했어요. 집에 오지 않고. 네.
그러니까 뭔가 남편분도 막 그 한탕 해보겠다는 그 어떤 그런 욕심에서 네. 조금 벗어난 그걸 거죠. 내려놓으시면서 네, 변화가 네. 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않았나.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네. 음. 근데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음. 예, 가라고 하면 안 갈 것 같았는데 갔더라고 이제 음. 이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딱 가니까 그렇게 뭔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니까 자기가 편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매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편안함 또 네. 그 중독과는 다른 편안함을 또 맛보신 그렇죠. 거군요. 거기는 뭐 거기서. 중독에 대한 거를 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오. 네, 네. 아무도 모르죠.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변화도 필요해요. 맞아요. 그 치기가 네. 때가 좀 맞았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리고 보면 이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환경 자체를 그냥 아예 그쵸. 중독과는 거의 좀 무관한. 그렇기도 하고 자기가 뭐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거나 일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다른 그렇죠. 예, 새로운 환경, 전혀 새로운 예.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도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한참 걸렸어요. 예,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두 갑반씩 피던 담배도 안 끊었어요. 두 갑반. 하루에 그냥. 하루에? 갑자기 이렇게 싫더래요. 그러니까. 냄새도 싫고 뭐 피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다 담배를. 네. 그래서 담배도 끊으면서 이제 그리고 좀 있다 이제 또 도박도 끊게 되고 사실은 이제 담배를 집에서도 뭐 폈죠. 그러니까 애기들 어릴 때 네, 저희 어우 지하실에 살았었는데 그 얼마나 안 좋아요 환경이. 누가 다니면 50개 피를 핀 거거든요. 하루에 50개 계속 끊고 있다고 봐야 되죠. 1시간 1시간이 막 30분 30분? 수시로 피는 거죠. 네, 수시로. 그냥 그러니까 진짜 뭐 물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네. 네. 그 뭐 커피도 하루에 막 10잔도 넘게 마시고. 믹스 커피. 네. 그리고 뭐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도박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본인이 갖고 있는 나쁜 것들이 좀 그러니까 많다. 좀 뭔가 이제 자극적인 거는 전부 다 네. 중독으로 가져오기 커피, 전에. 담배, 네. 도박. 커피도 담배. 지금은 뭐 한 2잔? 오. 그 아까 남편한테 일 그만 다니고 네. 절에 가 이렇게 얘기한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런 저도 말을 그러니까 네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말을 평생 못했죠. 싶은데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뭔가 그게 되게 와 닿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남편이 하는 대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바다님께서 네. 이제는 남편분한테 뭘 시키신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전혀 돈 갖고 와 이것도 아니고 돈 갖고 그것도 아니고 일 그만 다니고 일 그만 네. 다니고 절에 가. 절에 이렇게 가. 하는 게.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이 또 남편분한테 또 딱 먹혔고. 그게 네. 먹혀들었던 또 타이밍이셨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보는데 그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자기가 내가 생각하나 생겼으니까 그러나 봐요. 내 의견도 네, 네.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자기 의견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뭐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떠들 땐 되게 재밌게 얘기하다가 뭔가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이나 이해를 주기보다는 뭔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얘기면은 막 손이 떨려요. 가끔 네. 손까지? 네, 손까지 이렇게 떨리고 요즘에 좀 많이 그런 게 좀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참 그런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아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제가 뭐 제 의견을 얘기하려면은 얘기하기 전에 막 가슴이 저도 그럽니다. 심장이 어쨌든 그렇게 된 남편분이 어쨌든 변화를 가지게 되셨고. 네. 근데 이제 그 중독자가 그 이제 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당연히 이용하죠. 그렇죠. 네,
나는 환자인데 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족도 환자예요. 가족 더 환자예요. 더 환자예요. 네, 왜 그러냐면 맞아. 그 항상 불안하고 이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무슨 시한폭탄을 그 가슴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언제 또 도박을 하고 언제 그것 때문에 언제 또 빚이 막 이렇게 그치. 터져 나와서 그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공휴일도 없이 아침 일찍부터 오밤중까지 전화가 왔어요. 빚 독촉.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막 정말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예. 그러니까 가족도 환자예요. 근데 맞아요. 그 환자를 이렇게 지켜본다는 게 그렇죠. 예, 쉽지가 않죠. 예,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협심자들이 생각할 때는 가족이 그렇게 환자가 돼 있다는 거를 잘 모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가족들 네. 치료가 필요해요. 네. 또 제가 이제 그 일하는 곳에 중독자분 가족도 뭐 기본 불면 우울 뭐 이런 증상들은 달고 그럼요. 사세요. 기본적으로 있죠. 약도 불안. 막 예. 드시고 그 되게 힘든 과정이라. 맞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살면은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산다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맞아요. 네, 가정이 또 살아는 게 다 자식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아내건 남편이건 이렇게 누가 중독에 걸려 있으면 그 해당 당사자의 어떤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이제 가족 전체의 그러니까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쵸. 거의 드물거든요. 저 사람만 그게 안 하면 문제죠. 네.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어떤 이 가족 내의 어떤 한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이 개인이 뭐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변 환경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게 저도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었는데 저희 이제 남동생이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뭐 자식이나 부모 자식들도 아니고 좀 멀잖아요. 그런데도 언제 한번 이렇게 그 누구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친척. 그런데 이제 우리 남동생이 못 가게 된 거기를 못 갈 형편이어서 마침 이제 우리 남편이 그쪽에 갈 일이 이제 동생네 집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이제 우리 남편한테 그 이제 축의금을 3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이제 좀 전해달라고 우리 남편한테 준 거예요. 그거를 줬다고 말을 하는 순간 저도 이거 만약에 안 갖고 오면 어떡하지? 아이고. 최근인데도. 네, 아니 최근에 말고 그 전에. 그 전에. 만약에 그걸 안 갖고 오면 제가 그거 돈을 줄 돈도 없고 이제 그렇다고 못 갖고 왔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막 이게 이제 남편이 올 때까지 막 가슴이 막 예. 근데 제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매형한테 보내고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갖다 주고 이 돈을 들고 도박을 가라 가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딱 들으니까 자기도 걔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저하고 우리 애들하고만 병들은 줄 알았는데 주변. 네. 동생한테까지도 그렇게 그때 정말 이게 정말 지독하구나. 그렇지. 그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한마음 선언 네. 가고 나서 이제 남편분은 이제 계속 회복을 잘 하게 되시고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삶이 궁금해요. 네, 과거의 그 네, 삶과 네네. 그러니까 그 남편분하고 또 이제 네. 바다님의 삶이 네. 조금씩 이제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어가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걸 듣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근데 그게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막 이제 뭐 도발을 안 하니까 좋아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또 그 과정이 있어요. 그죠. 예, 도박이 끊어졌어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냐면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뭐 할머니 집에 가서 막 몇 살 한뭐 5살 될 때까지 컸다가 집에 오면 가족하고 같이 못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네. 되게 어색하고. 회복을 네. 하셔도 그 뒤 후폭풍들이 엄청 맞아요. 네, 많아서 아주 힘들었어요. 재발을 또 음. 거기서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셨는데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아직도. 아,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할아버지가 술을 끊으면 근데 책임져야 될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때 보면은 할머니가 그냥 또 술을 사다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할아버지가 맨정신으로 사는 게 본인한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할머니한테. 짜증을 엄청 많이 네, 맞아요. 짜증을 엄청 적응이 안 많이 되는 내고.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냥 술 먹고 누워 있는 게 누워 있고 그러는 게 그게 할머니도 너무 거기에 그 거기 생활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죠? 정들어 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술을 끊었으면 좋겠는데 술을 끊고 맨정신으로 생활을 하면 또 뭔가 이제 갈등이 오고 또 맞아요. 싸우고 그런 맞아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너무 정말 비참하네요. 네. 그게 이제 마른주정이라고 네, 하죠. 맞아요. 마른주정. 그러니까 술은 안 먹었는데 아직 네. 그 정신 자체는 아직 그 중독적인 그렇죠, 사고를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금단 현상이요. 금단 현상도 있고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신 그죠. 거죠. 네네 저희도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왜 또 그러냐면은 힘들어. 일단 이제 본인은 이제 제 정신으로 돌아왔으니까 뭔가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좀 가까워지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게 그런 게 보이는데 아이들은 이미 다 컸잖아요. 다 커서 성인이 돼서 부모의 그리고 관심이 필요 없는 때예요. 그죠. 때가 지나. 그러니까 네, 사랑을 주고 네.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그런 시기는 지나. 네, 네, 그 시기가 지나서 부모가 필요 없는 시기인데 이제 아는 척을 하니까 참.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내가 필요할 때는 없었다. 네, 그러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중독자분들 회복하면서 꼭 겪어야 되는 과정, 네네. 꼭 네. 겪는 과정이긴 해요. 어차피 어쩔 수 어. 없이 겪고 그러니까 지나가야 자기-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지른 거에 대한 책임, 책임을 네, 책임을 져야지. 지는 시기가 책임을 그렇죠. 져야지,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보통 일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많은 세월을 가정에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왜냐면은 이거를 끊는 것도 힘든데 네, 그 맞아요. 책임지는 맞아요. 거는 진짜 더 더 힘들어.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진짜. 네, 더 아니면 힘들어요. 할 때는 그냥 눈을 가리는. 그때는 그때는 네. 지정신이 아니니까 아. 상관이 없죠. 오히려. 그걸 되게 나도 그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은 관심을 표현하는 건데 애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왜 이제 와서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그러나 잔소리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어울리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게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더. 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봤죠. 그래도 아빠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가족이 다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봐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뭐 조금이라도 아빠가 잘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잘한다고 좋다고 표현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힘들겠다. 이제 너희들도 힘들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면 서로 같이 노력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근데 그 과정을 정말 잘 해야지만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단도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가족과의 관계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정말 다시 도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하고 또 거기서 좀 많이 그죠. 해체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그럴 많이 것 같아요. 봤어요. 네, 오히려 이제 오히려, 거기서 네. 헤어진 네, 서로, 맞아요. 서로. 네, 견디기가 서로. 왜 그러냐면은 몇십 년 동안
하고 살아온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적응이 서로가 힘든 거예요. 힘들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다행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애들도 또 이제 다행히 그거를 아유, 다행이에요.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뭘 이제 저기 하면 이제 뭐 좀 진행을 참기도 하고 그냥 들어주고 또 이제 한 번씩 뭐 좋다고 얘기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잘 지내요. 오히려 뭐 저는 나중에 없고 막 아빠랑 아이들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이랑 아이들 사이에 네. 다리 역할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바다님이 되게 그러니까, 주도적이시고 그게 네.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음. 예전과는 다르게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제 그죠. 아빠를 돕자 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 아내는 너무 왜 우리 엄마가 성격이 급하고 남자 같다 그랬잖아요. 제 안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있는데 제가 그냥 이게 눌려가지고 누르고 예. 제가 그걸 그런 언제 좋은 알았냐 기질을 그러니까 제가 저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요. 저희가 이제 동동 살면서 집이 거기 이제 재개발 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새를 살았으니까 저희 앞으로는 이제 뭐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막 철거 싸움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 걸 하게 됐는데 겨우 한겨울이었는데 막 그 왜 좀 폭력 쓰는 이제 남자들이 그 한겨울에 우통을 벗어다 치니까 이제 막 멀겋잖아요 살이. 그런데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 세상에 있는 욕이라는 욕은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욕할 줄 모르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욕은 안 했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욕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 별별 욕을 다 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맨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서 있는 나를 봤어. 근데 그래도 잘 몰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네. 게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정말 주도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많이 하죠. 네. 하고 있는 그러면은 중이고요. 가정 내에서 말고 네. 바깥쪽에서는 좀 어떠세요? 가정 말고 이제 사회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외부 관계라든지 너무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거 혹시 뭐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젝트 엄마가 필요하다 있어요. 네네 그거 거기에 이제 참여자로 참여했다가 지금은 이제 치유자로 활동하죠. 와 네. 진짜 뭐 멋있으시네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아. 배웠다고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저는 스킨십을 잘 못해요. 그것도 뭐 뭔가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못하거든요. 잘. 근데 이제 여기 그 엄마가 필요하다 다니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사실은 그 안아준다는 게 굉장한 뭐라 그래야 되나 위안이나 이런 게 되는데 그쵸.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남자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찾아가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너무 네. 좋은. 찾아가고 있고 또 저 자신을 이제 많이 좀 뭐라 그래야 내세우려고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 자기 표현. 네. 그러니까 남편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좋아지고 같이 좋아지기 네, 시작한 제가 거네요. 좋아지니까 또 남편도 더 좋아지고 정말요. 가정이 네, 살고 네. 이렇게 다 음. 되게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좀 다리 부상이 있어서 일을 못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뭐라도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런 다리로 무슨 돈을 벌는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먹여 살렸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먹여 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울컥했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보다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게. 아이고, 그래요. 그건 얼마나 듣고 그렇네요. 싶었겠어요. 네네 어? 예, 결혼할 때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없었죠. 그래서 뭐 프로포즈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아, 그렇게 얘기해서 속으로 아 진짜 그래. 감동적이네요. 네, 근데 그 생각도 들었어요. 아 맞아, 이 사람이 그 동안에는 자기가 책임지고 전적으로 이게 가정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내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선생님께서 저 사람이 자기가 일을 해서 먹여 살리겠다. 가정을 꾸리고 네. 이렇게 책임을 다한다는 것도 저 사람한테는 필요하겠구나. 그쵸. 필요해요.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일을 안 해야 되겠구나. 속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한 몇 번 아, 힘드셨구나. 그래도 뭐 해야 되겠네. 밀당을 하셨어요? 그랬어요. 아. 네. 오늘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되게 감동적이었던. 음.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남편분 칭찬을 좀 하고 너무 이동 남편분 지금 너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네, 많이 해서 네, 그래가지고 남편 좀 칭찬요. 어떤 분이신지 아, 궁금했어요 제 마음에. 이제 뭐 그게 이제 네. 도박 때문에 다 가려져서 그랬지. 네, 그러니까요. 남편이 굉장히 애교도 많아요. 어. 네, 애교도 굉장히 많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네. 밀어주는 것도 많아요. 뒤에서 썩. 네, 많이 뭐, 당신은 많이 커야 된다. 어. 왜냐면은 이제 저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이제 뭐 집 학교 음. 요거만 했으니까 이게 때는 안 묻었죠.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하얀 도화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한테 뭐 국보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요 근래 와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제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없잖아요.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밥상을 차린다 이러면은 뭐 아무도 안 해요. 뭘 하나도. 제가 다 해야 돼요. 다. 뭐 숟가락 넣고 뭐 네네.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 이제 어느 때부터는 이제 우리 이제 아이가 이제 좀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애들이 보고 배운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다못해 밥 먹었으면 밥그릇 하나 숟가락이라도 싱크대에다 갖다가 넣어주면 아이들도 보고 따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릇 한 두 번 하다 안 한 줄 알았어요. 그전에도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에 계속 밥만 먹으면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화도 확 내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 처음으로 그런 얘기 해봤어요. 당신이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일을 다니고 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당신한테 맞춰서 저녁밥도 모든 식구들이 당신 오는 시간에 밥을 먹지 않느냐. 다른 집 남편들 그거 다 그렇게 했다. 당신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온 식구가 그리고 당신한테 맞추고 당신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당신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막 좀 성질을 냈거든요. 그랬는데 어쩌면 그게 딱 먹혀 들어갔는데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요. 어쩌면 먹혀 들어간 게 아니라 진작에 그랬어야 됐어요. 원래 말하면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을 안 말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천성은 착해요. 너무 착하고 예. 착하니까 또 도박에 빠졌겠죠. 맞아요. 네. 이게 좀 네. 착하고 다 착해. 그래 맞아요. 착하고 순진해요. 순진하고 네. 마음도 여리고. 네.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네. 중독자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바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어떤 중독에 빠져서 또 중독자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중독을 끊고 이제 같이 이렇게 회복을 하는 내용도 좋았지만 이 바다님 자신을 찾아가는 그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결국 예, 너무 좋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남편분도 회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게 단순히 이렇게 중독이라는 거를 아까도 뭐 병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병적인 차원보다 더 한 단계 더 이렇게 넘어올라서 이거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의 어떤 인격적인 변화 그쵸. 그렇게 보면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잊어버리고 못할 뻔했네요. 그 얘기를. 뭐냐면은 그 제가 그러니까 지혜를 나가게 되면서부터 저의 그 뭐라 그러나 제 생활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뭐라 그래야 세상을 이렇게 좀 넓게 보기 시작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뭐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갇힌 생활만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생각할 때 뭐 아 이제 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남편 덕분에 네 제가 다른 세상도 만나보고 제가 또 제가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경험도 많이 하고 사실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남편이 그러니까 아이들 문제를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나름대로 뭐 아이들을 이해하는 책을 본다든지 뭐 그런 노력들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냥 평범한 남편을 만나서 살았더라면 그냥 예전에 살았던 대로 이렇게 갇힌 생활대로 계속 쭉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생각하면 좀 끔찍하고요. 네. 네, 그거는 맞아요. 사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남편 덕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남편이 지금은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제가 남편 덕분에 세상을 많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남편 덕분이라고 해요. 박수. 와, 너무 멋있어요. 에이, 부끄럽네요. 정말 남편 때문에 인생에 어떤 모든 풍파도 맞고 남편 덕분에 또 인생을 또 새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중독자들이 어떻게 한 번에 좋아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또 깨닫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성숙되게.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저는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주변에서도 회복되길 원하지만 사실은 중독자 본인이 가장 회복하고 그럼요. 싶은 마음이 네, 간절하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네. 아무래도 올해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마지막 계속 마지막.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그 이제 아내분이시니까 네. 중독자 남편을 둔 아내분들 중에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냥 뭐 위로의 말씀을 주셔도 좋고 또 용기의 말씀을 들어도 좋고 마무리하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책임감이 느껴져가지고. 네, 근데 그 사람이 이거만 잘 좀 마음에 새기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예.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사람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몇 번의 넘어지는 반복이 있어야 그 사람도 성장하고 사실은 가족도 성장하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몇 번 넘어지더라도 또 희망을 놓지 말고 잘 될 거라는 꼭 끊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주시고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어렵겠지만 진짜 오늘 이름 너무 잘 지으시네요. 바다. 그러네요. 바다와 같은.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또 네. 저도 이제 한 아내, 남자의 아내로서 굉장히 깨닫고 느끼는 점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감사합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